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권 기자는 올해 말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어떤 거? 적폐청산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네. 단어 참 많이 썼네요. 촛불 네. 시민혁명 과정에서부터 네. 정권 교체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최대의 네. 유행어였네요. 진짜 적폐청산이란 말이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씁쓸하기도 하고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 이 말에 이렇게 익숙해질 정도의 사회가 됐는가라는 생각. 저는 올해 떠오르면은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환경미화원 아주머니가 최순실 씨를 향해 던졌던 그 말 있잖아요. 방송용으로 뭐 적합하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말이니까. 땡하네. 참 이 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모두가 그를 향해서 던지고 싶었던 그 무렵의 심정을 그분께서 너무나 적절하게 사이다처럼 해주셨던 그 말. 올해의 말로 저는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올해의 말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하나씩 던져주십시오. 보죠. 문자 좀 보죠. 이 방중외교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서효수님, 과거에는 실속 없는 정상외교를 보고도 부정적인 평가를 안 하더니 이번 정상방문은 난제 해결하러 간 건데도 유독 부정평가가 많은 것 같다. 왜 이러는 것이냐? 예, 한 분도 계시고요. 반면에 신영규님은 홀대가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살펴보면 현재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는 것도 감안해야지요. 하면서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문자도 주셨습니다. 8998님은 박근혜 정부 때는 박근혜 정부 때 중국이 우리를 잘 대접해 줬는데 사드 가지고 한국이 뒤통수를 때렸다고 중국이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이런 홀대처럼 보이는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니겠느냐라는 8998님의 시각도 있고 전혀 홀대 아니다. 이 뭐 혼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못 알아서 이런 보도가 영향을 준 것 아니냐. 뭐 이런 보도들. 원래 그 정도는 가서 혼자 먹는다. 정상들이. 이런 문자도 꽤 많이 들어오고요. 여러분 의견 고맙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네. Y뉴스. 참 올해 말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말도 나오곤 했는데 오늘 박 전 대통령 얘기를 좀 가지고 오셨다고요? 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피고인 이렇게 503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예. 재판 관련 뉴스에서는 박근혜 피고인, 박피고인으로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된 뒤가 한 2달이 더 지났죠. 예. 그렇지만 박 피고인은 10월 16일 법정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 뒤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 피고인은 재판 불출석 이유를 건강상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건강 상태는 구속될 당시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피고인 재판 거부 정말 건강상 이유 때문일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재판에 불출석하는 이유가 정말 건강 때문일까? 예.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상황 체크를 해보신 거죠? 지난달 27일, 28일 두 번의 재판 불출석은 건강상의 이유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구치소 측에서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무릎 부종으로 진통제 처방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담당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김세윤 재판장은 피고인이 법정에 나가기를 거부하고 있고 법정에 인치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왔다. 박근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 간의 인치도 현저히 곤란하다고 한다. 그래서 골석 재판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그렇게 겁니다. 했었죠. 네. 그렇다면 박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상태는 진짜 어떤 건가요? 검찰과 법무부 구치소 관계자 등에게 확인해 보니까 건강은 구속될 때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교정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박 피고인의 건강이 심각하다고 주장할 만큼 나쁘지 않다. 건강은 처음 들어왔을 때와 비슷하고 그동안 병원에 3차례나 나가도 결과는 똑같다. 알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긴 받았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두 번째까지 나갈 때는 노화에 따른 퇴행 증상이라 그랬는데 지난달에 MRI를 찍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박 전 대통령에게 허리 디스크가 생겼다고 이렇게 판단을 허리 했습니다. 디스크는 있는 건 맞지만 허리 디스크 있다고 뭐 재판 못 갈 정도는 아닌 거니까. 예. 다른 건강 이상은 없습니까? 무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소화장애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발가락이 처음에는 많이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성 발톱 때문에. 지금은 발가락 얘기는 하지 않고 있고 박 피고인은 지금 구속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소화 기능이 좋지 못해서 구치소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절반 정도만 천천히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치소 생활은 어떻다고 그래요?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뭐 규칙적인 생활로 식사하고 설거지도 하고 샤워도 하고 책을 읽다가 또 지지자들이 보낸 편지도 읽기도 하고. 하루에 한 30통 정도 온다면서요? 예. 가끔 뭐 하루에 1시간 정도 운동장에서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럽니다. 그래. 어떤 운동을 한대요? 운동은? 운동이라는 게 과거에는 왜 요가도 하고 단전호흡도 했잖아요. 이제 그건 허리 통증 때문에 안 한다 그러고요. 1시간 정도 구치소 운동장에서 뭐 바람도 맞고 햇볕도 쬐고 뭐 걷는 걸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햇볕도 쬐고 바람도 쐬고 걷는데 법정에는 안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네. 외부인은 만납니까? 전혀 접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요. 10월 16일 2차 구속영장이 집행된 이후에 유영하 변호사가 두세 차례 매너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누구와도 매너를 하거나 접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만나는 교도관과 진료를 위해 만나는 의사 외에는 어느 누구도 접촉하지 않은 채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뭐 고위직을 지낸 인사라든지 가까운 친박계 인사들이 찾아오기도 할 법한데 일부 고위직 아주 극소수의 고위직들은 간접적으로 뭐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지내오는데 박 피고인이 안 만난답니까?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하긴 국선 변호인들 자신의 변호를 맡고 있는 국선 변호인들도 안 만난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 후로도 정말 한 번도 안 만났대요? 그렇죠.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된 뒤에 서너 차례 편지를 보내서 면회를 갈 테니까 만나달라고 했는데 박 피고인은 생각 없다. 그 편지에 대해 답장도 안 하고 교도관들을 통해서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요. 그 책을 아까 읽는다고 그러셨죠? 책. 그 책은 어떤 책을 읽는다고 합니까? 역사소설을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역사소설 중에는 객주, 김주영의 객주도 읽었고 태평양 전쟁도 읽었다고 하고. 그 책은 사실은 누가 넣어줘야지 읽는 건데 그건 누가 넣어주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접견 때마다 이제 바꿔줬고요. 지금은 유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대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무실 유영하 변호사 측에서 편지 한 30통 오는 건 여전하고. 그렇습니다. 한 8개월이 지났는데 한 3,000통 넘는 편지가 왔다고 하니까 꽤 많이 온 거죠. 다 팬레터예요. 지지자들의 뭐 격려 지지자들이 뭐 그렇다고 하는데 답장은 단 한 통도 하지 않고 있다. 한 통도 하지 않고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좀 체크해 보셨습니까? 그 여성 사동에서 의료과까지 한 300m 거리가 되는데 이게 이제 휠체어를 타고 간다거나 일반 수용자들이 진료가 끝난 시간에 간다. 이래서 특혜가 아니냐 주장이 나왔는데 전직 대통령이고 특히나 일반 여성 수용자도 남성 그 사동을 지나가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접견하는 사람들 그러면 야유를 받을 수도 있고 뭐 혼란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그게 뭐 도를 지나쳤다고 보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이게 뭐 구치소장이 뭐 매너를 정기적으로 한다거나 이럴 때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뭐 특혜라고 하기 정도까지는 뭐 아니다. 특별 관리 차원이 아니겠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시시콜콜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 알려주십니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그럼 없는 건가? 뭐 건강 상황이라든지 그 안에서의 활동들을 볼 때 어떻게 보세요? 전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이미 박 피고인이 지난 10월 16일 날 재판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은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 이 얘기는 자신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적 절차를 정치보복으로 몰았잖아요. 그렇죠. 재판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한 것이니까 그 이후에는 누구도 만나지 않고 있고 계속 안 나올 걸로 보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내린 믿을 수 없는 판결.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정치 보복이 되려면요. 누구를 구치소나 정부 당국이 박근혜 피고인을 못 만나게 해야 되는데 스스로 안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일 때 이미 구속 물론 파면된 뒤에 구속이 됐지만은 그래 된 거지 않습니까? 누가 정치 보복을 했다는 겁니까? 그러게요. 스스로 정치 보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스스로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탄압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고립무원을 자초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지금 오늘의 쭉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정리가 되네요.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권영철 선임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